자, 파워 미드 스트롤을 통한 지난 장성호 브이로그 편 어떻게 재미있게 시청들 하셨나요? 아, 저렇게 큰 웜으로 미드 스트롤? 이라는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정말 재미있고 포텐셜이 넘치는 그런 테크닉입니다. 자, 파워 미드 스트롤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미드 스트롤의 큰 버전입니다. 조금 무거운 지그헤드와 큰 웜을 통한 미드 스트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작은 사이즈의 루어를 사용했을 때 보지 못했던 체이스가 갑자기 빅베이트를 사용하자마자 바로 체이스 되는 것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큰 사이즈감에서 오는 집어력과 베스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이 파워 미드 스트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파워 미드 스트롤, 미드 스트롤이죠. 미드 스트롤은 과연 언제 사용하는지, 꼭 필요한지, 아니면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드 스트롤은 2002년도에 JB 탑 50라는 토너먼트가 있습니다. 그 토너먼트에서 아이바 주니치라는 프로가 엄청난 활약을 하게 돼서 유행하기 시작한 그런 테크닉입니다. 미드, 중층, 스트롤링, 떠돌아다니다. 지그헤드에 베이트 피쉬와 비슷한 그런 형태의 소프트 베이트를 사용해서 중층을 공략하는 테크닉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드 스트롤, 중층을 유형하는 개념에서 스위밍이랑 조금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자, 스위밍은 루어에 직접적인 힘을 가해서 액션을 주면서 루어가 직접적인 힘을 받다 보니까 상하 움직임의 액션 폭이 크고 물을 조금 빠르게 가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드 스트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층을 느리게, 그 다음에 롤링이 이쁘게 나오면서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액션을 주기 위해서는 루어에 직접적인 액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 라인을 늘어뜨려서 라인을 튕김으로써 라인이 튕겨지는 힘에 의해서 이쁜 롤링 액션이 나오는 것이 미드 스트롤의 가장 큰 포인트인데요. 자, 그럼 중층을 공략하는 테크닉들 중 왜 미드 스트롤이 효과적인가? 자, 첫 번째, 바로 매치 더 베이트입니다. 실제 베이트 피쉬와 비슷한 모양, 사이즈, 그 다음에 액션을 연출해주기 때문에 베스가 부담감 없이 먹을 수 있는 먹잇감으로 인식됩니다. 자, 두 번째, 느린 속도입니다. 미드 스트롤은 특히 저활성도에서 조금 효과적인 테크닉인데 라인으로 튀겨서 액션을 연출하다 보니 루어 액션이 중층에서 상당히 오래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활성도, 하이프레셔에 조금 예민한 베스들도 쉽게 다가와서 먹을 수 있는 속도가 나와주기 때문에 미드 스트롤은 저활성도, 움직임이 느린 컨디션에서 효과적인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웜의 사이즈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수심층을 공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심이 정말 얕은 구간부터 어느 정도 깊이가 나오는 깊은 구간까지 루어의 웨이트, 웜의 사이즈를 조정함에 따라서 전층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베스가 어떤 레인지에 있던지 공략이 가능한, 다방면으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드 스트롤 그럼 언제 사용해야 하는가요? 자, 미드 스트롤은 쉽게 생각하시면 베스들의 움직임이 느리지만 살짝 떠 있을 때 효과적인 테크닉입니다. 자, 지금 입춘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베스들도 그걸 의식해서 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수온이 완전히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베스들의 활성도 혹은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빠르고 강한 파동을 내는 액션보다는 천천히 느리게 움직이는 루어가 베스들한테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저수온기 혹은 고수온기의 수온이 불안정할 때 느린 컨디션의 베스들한테 효과적인 테크닉이 바로 미드 스트롤입니다. 자, 그러면 중층을 공략할 수 있는 채비들 중에서 하드베이트, 서스펜드 미너와 같은 중층을 공략할 수 있는 루어들이 있죠. 하지만 지금처럼 저수온기, 그다음에 조금 하이프레셔인 상황에서는 하드베이트의 강한 파동 혹은 바늘이 부딪히는 소리, 레틀 소리가 베스들한테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 베이트의 부드러운 파동과 자연스러운 베이트피쉬와 흡사한 액션을 연출해주는 미드스트롤이 지금처럼 저수온기 혹은 하이프레셔 상황에서 더 효과적인 테크닉이 될 수 있습니다. 미드스트롤, 기본적으로 3인치에서 4인치 정도 되는 작은 사이즈의 지그헤드와 웜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규모가 넓고 공략 범위가 넓은 상황에서는 3인치, 4인치의 가벼운 채비로는 공략하기도 너무 느리고 베스들이 루어를 알아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테크닉, 조금 더 무거운 지그헤드,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웜을 사용한 테크닉이 바로 파워 미드스트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일본의 비와오라는 상당히 큰 필드에서 3, 4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테크닉인데, 비와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하이프레셔 필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베이트피쉬 사이즈가 큽니다. 은어나 살치, 끄리처럼 기본 베이트피쉬가 큰 하이프레셔 필드의 상황에서 공략 범위가 넓고 예민한 테크닉을 구사하기 위해서 탄생한 테크닉이 바로 파워 미드스트롤이라는 거죠. 일본의 후지타 쿄야라는 프로가 미국의 베스마스터 엘리트 프로로 현재 활동 중입니다. 작년에 이 파워 미드스트롤이라는 테크닉을 통해서 1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전 세계적으로 이 파워 미드스트롤이라는 장르가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 파워 미드스트롤 전용 웜들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미드스트롤의 리깅법입니다. 그냥 지그헤드 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땡! 틀렸습니다. 자, 미드스트롤의 액션의 원리부터 일단 이해를 하고 들어가 보자고요. 미드스트롤 롤링 액션이 나옵니다. 자, 이 롤링 액션이 쉽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물의 저항을 받아서 액션이 나오는 하드베이트는 안정적인 액션을 연출하기 위해서 비중을 극단적으로 밑으로 깔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저중심일수록 안정적이고 이쁜 액션이 나오게 되는데, 반대로 미드스트롤은 흐트러트리는 액션이거든요. 액션을 깨는 거예요. 이 웜이 안정적이면은 액션이 그냥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액션이 깨져야 돼요. 액션이 깨지면서 이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중심이 흐트러지면서 넘어지면서 이쁘게 롤링 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하드베이트와 반대로 액션의 중심이 되는 중심축을 위로 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드스트롤은 웜의 중앙이 아닌 웜의 등 쪽으로 무게 중심을 다 올리는 겁니다. 중심이 위로 올라가니까 조금만 힘을 받아도 옆으로 넘어질 수 있게끔 웜의 등 쪽으로 중심을 몰아주는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미드스트롤 세팅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미드스트롤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심을 잃게 하기 위해서 지그헤드도 상당히 중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지그헤드의 웜키퍼가 이렇게 얇던가 혹은 와이어로 되어 있는 형태가 좋습니다. 지그헤드의 웜키퍼가 두꺼우면은 중심점에 어느 정도 바디까지 중심이 잡히기 때문에 웜의 액션이 흐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그헤드의 웜키퍼가 얇은 것이 좋고 혹은 와이어로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중심을 극단적으로 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이 웜키퍼가 두꺼우면 사실 리깅할 때 조금 이쁘게 안 되고 웜이 잘 찢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이어로 되어 있거나 키퍼가 얇은 타입의 지그헤드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3인치에서 4인치 정도 되는 사이즈의 웜이죠. 이 3인치에서 4인치 정도 되는 사이즈, 바늘 사이즈는 3호에서 2호를 메인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웨이트는 32분의 1온스에서 16분의 1온스까지. 기본적으로는 웜의 중앙이 아니라 웜의 등 쪽, 최대한 등 쪽으로 리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훅이 바늘이 꺾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바늘이 꺾이기 시작하는 부분에서 딱 나오게
리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운데가 아니라 등 쪽으로 훅을 등 쪽으로 탁 해서 자, 이렇게 등 쪽으로 몰려 있어야 쉽게 중심이 무너지면서 롤링 액션이 이쁘게 나오게 됩니다. 파워 미드 스트롤은 바늘을 샵 1호에서 3제로까지도 사용을 합니다. 웜의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5인치면은 한 1제로, 1호에서 1제로 정도 사용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 6인치 이상 올라가면 3제로를 사용하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웜이 있고 웜의 중앙이 아니라 등 쪽으로 일정하게 일자로 이쁘게 리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자 보시면은 배 쪽이 이만큼 나와 있죠. 자, 이 정도로 등 쪽으로 딱 최대한 올려서 리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일반적으로 미드 스트롤을 세팅하는 방법이고, 자, 최근에는 자, 이렇게 앞에 웜이 시작하는 부분부터 리깅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정수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정수리 이마부터 이렇게 리깅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웜의 액션이 조금 더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액션도 조금 더 커집니다. 왜냐?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 웜의 머리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민호의 립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은 조금 더 저항을 받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오래 액션을 보여줄 수 있지만 액션이 조금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과 이렇게 사용하는 것,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상황에 맞게 내가 조금 더 액션 폭을 크게 주고 싶다, 혹은 조금 더 제자리에서 오래 보여주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머리 정수리부터 끼우는 형태로, 아니야 나는 조금 더 넓은 범위를 일정하게 탐색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반적인 세팅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드 스트롤은 어떤 로드를 사용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드 스트롤 루어의 액션을 직접적으로 가하는 것이 아니라 라인을 조작해서 루어의 자연스러운 액션이 나오게 하는 테크닉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부드러운 팁과 벨리가 필요합니다. 자,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부드러운 로드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액션을 줬을 때 일정한 리듬감을 연출하기 어렵고 피로도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부드러운 휘임새를 갖고 있는 팁과 벨리, 하지만 훅셋과 안정적인 랜딩을 위해서는 조금 강한 허리 힘을 갖고 있는 로드가 중요합니다. 자, 3인치에서 4인치 정도 되는 작은 라이트한 미드 스트롤을 사용하실 때는 기본적으로는 6피트에서 6피트 초반대 로드를 사용해 주시는 게 조작성이 좋기 때문에 길이는 6피트 초반 정도의 길이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메가베스에서는 제가 3인치에서 4인치 정도의 미드 스트롤을 메인으로 사용할 때 레반테 F1 63 정도를 사용합니다. 네, 표기사항으로는 울트라 라이트 스펙이죠. 울트라 라이트 스펙이지만 자, 팁부터 벨리까지는 적당히 부드러워서 3인치에서 4인치 정도 되는 가벼운 루어를 쉽게 액션을 연출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적당히 라이트 파워 정도의 버트 파워를 보여주기 때문에 훅셋부터 랜딩까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로드입니다. 3인치에서 4인치 정도의 미드 스트롤을 사용한다, 조금 가벼운 라이트 웨이트를 사용한다 라고 하셨을 때는 메가베스에서는 F0에서 F1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5인치에서 6인치 정도 조금 큰 웜을 사용하는 파워 미드 스트롤의 경우에는 일단은 루어의 웨이트가 지그헤드 플러스 소프트 베이트까지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0g이 나옵니다.
10g이 나오기 때문에 미디움 라이트 그 이상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빳빳한 액션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팁부터 벨리까지는 적당히 부드럽되 허리 힘은 살짝 있는 게 좋다. 파워 미드 스트롤 10g이지만 기본적으로 메가베스에서 F2 라이트 액션을 기준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왜냐? 자, 조금 오버스펙이긴 해도 라인을 컨트롤하기에는 미디움 라이트 이상 올라가면은 조금 피로도도 상당하고 일정한 리듬감을 연출하기에는 조금 빳빳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 메가베스에서는 F2를 기준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파워 미드 스트롤을 메인으로 쓴다라고 했을 때 추천드리는 스펙은 디스트로이어 P5의 F266XS 휘핏 스펙입니다. 자, 이 스펙이 팁부터 벨리까지는 딱 적당히 부드러워서 적당한 리듬감을 연출하고 액션을 오래 주더라도 피로도가 상당히 적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크고 무거운 지그헤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훅도 조금 기존의 미드 스트롤을 사용할 때보다는 조금 더 두꺼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 힘이 조금 더 받쳐주는 로드가 좋습니다. 미드 스트롤은 예전부터 얇은 라인을 사용해라 라고 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3파운드에서 4파운드, 내가 3인치에서 4인치 정도 되는 소프트웨이트, 그다음에 지그헤드 1.8g 이하를 사용할 때는 3파운드에서 4파운드 카본 라인을 보통 많이들 써왔거든요. 내가 미드 스트롤을 처음 한다 라고 했을 때는 로드를 조작했을 때 라인의 떨림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무게감이 있는 카본 라인 3파운드, 4파운드를 써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하지만 3파운드, 4파운드 고기를 걸었을 때 조금 사이즈가 크거나 내가 낚시하는 구간이 돌이 많거나 쓸리는 게 많다면 솔직히 좀 부담스럽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트렌드는 PE 라인, 얇은 PE 라인을 통해서 연신율이 적기 때문에 액션을 조금만 주더라도 쉽게 루어까지 액션이 전달이 되고 쇼크리더를 조금 두껍게 쓰기 때문에 슬림에도 강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PE 라인을 요새는 쓰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내가 미드 스트롤을 조금 연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나는 미드 스트롤이 처음이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카본 라인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내가 조금 익숙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벼운 웨이트를 조금 더 멀리, 그 다음에 조금 더 섬세하게 액션을 주고 강한 파이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PE 라인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3인치, 4인치, 그 다음에 라이트 웨이트를 쓴다라고 했을 때 PE 라인은 보통 0.45에서 0.6호 정도를 메인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 쇼크 리더도 마찬가지로 한 5파운드에서 한 6파운드 정도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 미드 스트롤은 개인적으로는 PE 라인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내가 웜을 무겁게 쓴다 그래서 카본 라인 6파운드, 7파운드, 8파운드 이렇게 올려버리면 일단 비거리가 줄어듭니다. 비거리가 줄어들게 되고 8파운드까지 올렸을 때 트러블이 일단 많이 나고요. 라인이 두꺼워지니까. 그리고 라인을 튀겼을 때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질감이 들고 피로도가 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E 라인, 비거리도 조금 더 멀리, 그 다음에 웨이트도 무겁기 때문에 베스와의 파이팅 중에서 조금 더 강한 그런 장점을 위해서라도 PE 라인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자, PE 라인은 0.6호에서 0.85 정도를 기준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쇼크 리더는 10파운드에서 12파운드 정도를 사용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PE 라인, 바로 토레이사의 슈퍼 스트롱 PE X8 8합사입니다. 0.6호를 사용했습니다. 자, 낚시를 하다 보면 꼭 바닥이 답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베스들도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중층을 의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내가 낚시를 가서 남들보다 한 마리라도 더 잡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연습을 해야 할 테크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25년도에는 저랑 같이 미드 스트롤,
그다음에 파워 미드 스트롤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는 어떨까요?